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매우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11월 대선 때 이전에는 만나기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서 시간 벌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침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하셨던 정종욱 교수께서 현재 워싱턴에 치료 중이십니다.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장기간 올 연말까지도 아무래도 좀 교착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도까지 됐고요. 또 미국의 대북 협상팀도 사실 지금 거의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특히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재 해제를 통해 가지고 북한 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미국 측으로 볼 때는 그거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로드맵까지는 안 가더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그런 기획 같은 걸 제출을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11월 재선에서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큰 그런 수확이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북한과 접촉을 하고 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외교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북 협상팀도 상당 부분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다급한 경제난 때문에 제재 해제 이것도 하나도 안 될 경우에 과연 언제까지 참을 것인지, 소위 말해서 저강도 도발 행동에 그칠 것인지, 그래서 시간을 좀 버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또 ICBM을 쏘거나 핵실험까지 해서 이른바 금지선까지 넘는, 좀 옛날 같으면 좀 관심 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ICBM형의 미사일을 쏜다든지 새로운 핵 개발을 핵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북한적으로서도 그렇게 지금 적극적인 도발을 하기보다는 11월 선거가 끝나가지고 새롭게 미국의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고강도 도발 행동이나 금지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이면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중국 대사까지 하셨으니까 중국 전문가로 보시기에 중국 시진핑 정권은 이런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약간 좀 애매한 적이 있습니다.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좀 그렇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중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행동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볼 때에도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중국이 사실은 내놓을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만 조금 남북 관계에서 제재를 피하면서까지도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또는 경의선 또 이제 개성공단까지 좀 그게 전시용으로 그런 정부 방침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 볼 때는 그 남북 관계의 그 평화 정착이라든지 또 핵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남다른 그런 그 집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을 활용을 해서 북한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그 정책하고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번 그 선거 끝나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인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한중 관계, 뭐 남북 관계까지 이게 막 엉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신을 한국에 해야만 잘 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을지.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건 한중 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강조하고 또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러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적인 어떤 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다소의 불만 같은 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그런 어떤 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이 있고 또 핵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